사랑하는 내 아이야. 지금 네가 느끼는 이 피로는 네가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야. 오히려 네가 싸워왔다는 증거지. 이 둘의 차이를 꼭 알아야 해. 왜냐하면 이 둘을 혼동하는 건 너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드는 일이니까. 뼛속까지 스며드는 피로, 눈 밑의 무거움, 모든 일이 전보다 더 힘들어진 이 모든 것을 네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해왔지. 하지만 내가 너에게 이 시기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줄 이야기를 해줄게. 피로는 실패의 신호가 아니야. 언제나 그랬고 지금도 아니야. 피로는 인내의 표시야. 주변의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부추기는 것 같을 때조차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너의 의지에서 오는 고통이지. 그리고 그 거부, 그 고집스럽지만 아름다운 불굴의 의지는 내가 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네 안에 심어놓은 것이란다. 포기는 내 삶의 어떤 자리에도 적혀 있지 않았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렴. 겉으로 드러나는 격려의 말 너머로 스며들어 이 모든 노력이 과연 가치 있는 것인지 의심했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게 하십시오. 저는 당신이 그런 질문을 한 번쯤은 품어봤을 거라는 걸 압니다. 모든 방해 요소가 사라지고 고요함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순간 그 질문은 마치 이성적인 목소리처럼 속삭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앞으로 나아가는데 너는 제자리에 서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다른 결과를 바라기만 하잖아. 그 속삭임이 논리로 포장되어 있기에 당신은 그 말을 믿고 싶은 유혹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무엇이 부족한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것을 볼 수 없고 제가 아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발밑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합니다.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토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도 토대를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건설 현장이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 정성스럽게 다져진 흙, 철근, 콘크리트를 사진으로 찍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마치 자재와 노동력이 뒤섞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건설 과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왜 누군가가 땅굴 하나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지 의아해하며 현장을 지나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건설업자는 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황량한 땅 위에 건물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황무지를 주거지, 봉사의 공간, 그리고 오래도록 존재할 수 있는 곳으로 바꾸는 데 참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저없이 기초가 전체 구조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기초가 없으면 그 무엇도 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벽, 아무리 웅장한 탑,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된 방이라도 기초가 없으면 조금만 하중을 받아도 무너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땅 아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고 사진을 찍지 않고 온라인에 올리지도 않는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각적으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기초를 다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단계는 눈에 띄는 결과물이나 남들과 공유할 만한 것, 타인의 감탄을 자아낼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과정입니다. 어떤 건설 프로젝트에서든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단계이지만 동시에 가장 결정적인 단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모든 것은 지금 당신 삶의 숨겨진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질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언젠가 다른 사람들을 감싸 안을 벽은 당신이 이 숨겨진 시기에 견뎌내고 있는 노력 덕분에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기쁨과 목적, 의미 있는 만남으로 가득 찰 방들은 지금 이 순간 그 아래에서 조용히 보이지 않게 인정받지 못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이 단계에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사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꾸미기 단계와 당신의 기초 다지기 단계를 비교하는 것도 그만두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다른 장에 있습니다. 그들의 시간표는 당신의 청사진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땅속에 묻혀 있는 동안 그들의 벽이 세워지고 있다고 해서 당신이 뒤처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깊이를 요구하는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음미하지 않고 어쩌면 헛되이 보내는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흐르면서 얻게 되는 정확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시간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며 그들이 무엇을 다르게 했는지 궁금해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왜 그들의 기도는 더 빨리 응답받는 것 같고 어려움은 더 순조롭게 해결되는 것 같으며 고난의 장은 짧고 축복의 장은 긴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승리의 순간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교는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기초를 다지는 과정에서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포기 직전까지 갔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지금 굳건히 서 있는 모습만 볼 뿐입니다. 그들이 치른 대가는 보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겉모습을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어려움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의 기초 다지기 과정이 당신의 과정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견고한 기초는 결코 쉽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만들어지며 마침내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당신 주변에는 겉모습만 보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를 아프게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난을 정체라고 부르고 기다림을 시간 낭비라고 하며 눈물을 나약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설계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단계에서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다고 절대적인 권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은 안락함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회복력을 당신 안에 단련시키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앞으로 나아갈 때 가장 큰 자산이 될 인내심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은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땅을 적시고 있습니다. 씨를 뿌린 계절의 기억은 자라난 열매의 기쁨에 완전히 가려질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보고 있는 이 과정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조언을 하지 않고 감탄할 것입니다.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만들어지고 있는 걸작입니다. 그리고 걸작은 결코 빨리 완성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완성됩니다. 저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본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사무실 창문 너머로 지켜보는 상사처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을 당신과 함께 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당신이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가까웠습니다. 모든 무게가 당신을 짓눌러 숨쉬는 것조차 힘겨워했던 그 힘든 밤, 당신이 했던 말들을 들었습니다. 힘차게 시작했지만 결국 한숨으로 변해가는 당신의 기도 소리도 들었습니다. 단 하루만 더 버티자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나누던 당신의 대화도 들었습니다. 지친 몸과 협상하며 완전히 지쳐 쓰러지기 전에 몇 시간만 더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던 당신의 모습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그 모든 순간들을 저와 함께 기록해왔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것은 당신의 나약함이 아니라 당신이 싸워 이겨낸 전투의 기록입니다. 당신은 항복에 맞서 싸웠고 하루하루를 버티기로 선택한 그 순간들이 바로 승리였습니다. 세상은 이런 싸움에 훈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서는 사람들을 위한 시상식도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당신을 압도하는 상황에 쓰러진 후 다시 일어서는 행위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기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끈기 있게 버텨낸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목록은 특별하고 세상 그 어떤 목록보다도 더 영예롭습니다. 저는 당신이 짊어진 구체적인 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모든 지출이 협상처럼 느껴집니다. 숫자가 뻔뻔스럽게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마다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애쓰고 또 애씁니다. 예상치 못한 청구서,
미룰 수 없는 자동차 수리비, 예상과 상관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의료비 때문에 불안해집니다. 계산은 잠시 잊고 편안해야 할 순간에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매 끼니, 장보기, 무엇을 살지, 무엇을 기다릴지 결정하는 모든 순간에도 묵묵히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무거운 짐을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게 감내해왔습니다. 당신이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가 아니라 용기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감동을 받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가 이 짐을 지었지만 당신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당신은 부족함을 감수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 당신의 몫이 아닌 책임까지도 기꺼이 떠맡았습니다. 그런 묵묵한 희생이 바로 제가 건축 자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철보다 강하고 돌보다 견고합니다. 저는 그 자재들을 하나하나 모아 기초를 쌓아 올렸습니다. 또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당신을 지치게 하는 관계 속에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색한 대화는 해결되지 않은 채 끝나고 그 기억은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속을 맴돕니다. 한때 아주 가까웠던 사람과의 거리에는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 거리를 두 사람 모두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메울 수도 없다고 느낍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방 안에서도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의미 있는 관계보다는 기능적인 관계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간극은 너무나 커서 오래도록 고통을 남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목격합니다. 관계에서 오는 피로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더해지고 정신적인 피로까지 겹쳐 결국 평생 감당할 수 있는 짐을 훨씬 넘어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봅니다. 제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그 짐은 진정으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그 짐을 혼자 짊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함께 나눠야 할 짐을 혼자 짊어지려 했다는 사실은 당신의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는 네가 불편함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보다는 혼자 감내하려 한다는 것을 내게 보여준다. 그러한 본능은 여러 면에서 고귀하지만 네가 보호하려 애쓰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 내가 보내는 도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때 해로워진다. 분명히 말하겠다.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다. 나는 내 삶에 특정한 사람들을 보내었다. 그들은 네가 혼자 짊어지고 있던 짐을 너와 나눌 능력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마음을 여는 것은 그들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 곁에 있는 목적을 존중하는 것이다. 나는 또한 네가 영적으로 지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기도가 대화라기보다는 훈련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내 말씀을 읽는 것이 앉아서 즐기는 잔치가 아니라 완수해야 할 과제처럼 느껴지며, 한때 너를 일으켜 세우던 예배가 이제는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을. 이것은 나와의 관계가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다. 네가 인간이기에 지쳤고 우리의 영적인 연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감정적 에너지가 이 단계의 끊임없는 요구에 의해 고갈되었다는 신호일 뿐이다. 우리의 교제는 당신이 진실되게 행동하기 위해 영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찬양이나 기쁨의 눈물이 없어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에서 가장 심오한 순간들은 당신이 너무 지쳐서 말할 힘도 없고 감정을 표현할 기력도 없이 그저 내 임재 안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아무것도 드러내려 하지 않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 메마름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거리감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압박 속에서 더욱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압축된 용수철이 풀렸을 때 작아 보이지만 더 많은 에너지를 품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영적인 삶은 지금 압축되고 있는 것이지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압력이 풀리면 당신은 놀라운 해방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낙담이 당신의 가치에 대해 속삭였던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낙담은 이 시기의 어려움이 당신의 가치와 관련이 있다고, 당신이 더 가치 있는 존재라면 모든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삶이 더 순탄해 보이는 사람들은 당신이 하지 못한 무언가를 잘 해냈을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교묘한 거짓말이어서
거의 모든 방어벽을 뚫고 들어와 눈치채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거짓 겸손으로 위장하고 정직한 자기평가인 척 가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장 아래에는 완전한 기만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이러한 모든 상황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창조되는 순간부터 선포되었고 당신이 들이쉬는 첫 숨결 속에 스며들어 있었으며 내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지불한 대가로 확증되었습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 커서 당신의 가치에 대한 모든 의심을 영원히 없애버릴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은행 잔고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져도 줄어들지 않고 계획이 실패하거나 기도가 응답 대신 침묵만 돌아온다고 해서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당신에 대한 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전적으로 돌이킬 수 없이 무조건적으로 제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 속한 것은 결코 미완성으로 남겨지지 않습니다. 저는 끝낼 수 없거나 끝내고 싶지 않은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저는 버릴 생각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삶에 사랑과 희생과 보살핌을 쏟아붓고 나서 여정이 가장 힘든 시기에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닙니다. 결코 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낙담은 낡은 정보와 조작된 증거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낙담하게 만든 목소리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아니라 외부의 목소리, 당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자격도 없으면서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의 목소리 말입니다. 그중 일부는 좋은 의도로 그랬습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했을지도 모른다고,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당신의 노력이나 태도 혹은 믿음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진심으로 당신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이미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기에 더욱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스스로 그런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하는 것을 들으니 그 말들의 무게와 신빙성이 더해졌지만 당신은 그들의 말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들이 마음에 자리 잡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그 말들을 곱씹으며 비난조가 아닌 교정조가 담긴 어조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말들이 정확한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분석에 쏟을 정신력을 아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답은 아니오입니다. 당신의 평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한계를 당신의 상황에 투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과정의 표면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결론은 틀립니다. 어떤 이들은 완전히 악의적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을 보고 자신들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울을 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당신을 비판합니다. 당신의 미완성된 부분을 지적하며 마치 설계도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미래에 대해 단언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볼 수 없습니다. 설계도는 당신과 나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 안에 담긴 내용은 만약 그들이 내가 계획한 것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볼 수 있다면 어떤 비판자라도 침묵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떠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순탄했던 시절에는 함께했지만 상황이 바뀌면서 점차 사라져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부재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관계의 본질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잘 될 때만 곁에 있는 친구는 흔합니다. 사계절 내내 함께할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좋은 날에만 잠깐 들르는 손님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상실감 그 이상의 충격을 줍니다. 이 경험은 당신이 지금까지 관계에 대해 내렸던 모든 판단의 정확성에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질문의 방향을 바꾸고 싶습니다. 당신의 판단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묻는 대신 이 과정을 통해 무엇이 제대로 되었는지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은 무언가를 걸러내고 분리하고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 남은 것은 이전의 것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합니다. 저는 배신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간의 결정에 잔혹함을 의도적으로 조장하지도 않았고 자유의지가 때때로 낳는 실망스러운 선택들을 미리 정해놓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선택의 결과들을 이용하여 당신을 혼란 이전보다 더 정확한 위치에 놓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저는 인간의 실패가 남긴 폐허 위에 당신이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놓습니다. 저는 버림받음으로 생긴 공허함을 당신이 진정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더 적합한 무언가로 채웁니다. 떠난 사람들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비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연결, 편의가 아닌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진 관계를 위한 자리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굳건히 남아있는 인연들을 위해 당신을 향해 상처 주는 말을 퍼부었던 적들과 비판자들은 대부분 깨닫지 못할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말은 일방적으로 당신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당신에게 되돌아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신을 깎아내리려 했던 그들의 의도는 오히려 그들의 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의 잔인함은 당신의 내면이 아닌 그들 자신의 내면의 빈곤을 드러낸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은 사람은 타인을 파괴하는 데인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꺾으려 했던 그들의 행동은 당신의 잠재력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까 두려워하는 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하세요.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용서가 가져다주는 자유를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에게 쇠사슬을 묶어 당신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 그들을 끌어들이게 만듭니다. 이는 지치고 불필요한 일입니다. 그들을 놓아주세요. 그 잘못이 사소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미래가 중요하고 원망의 짐을 짊어지는 것은 그들이 어떤 사과를 하든 그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일어난 일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일어난 일이 당신의 길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결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당신 안에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을 파괴하려 했던 자들에 대해 내가 당신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략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당신의 평화를 해치려는 그들의 계획은 그들 자신의 악의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가 보호하는 자와 대립하며 살아가는 것의 자연스러운 결과는 당신을 향해 만들어진 모든 무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놓은 모든 덫은 스스로를 묶을 것입니다. 그들이 퍼뜨린 모든 거짓말은 결국 되돌아와 그 거짓말을 한 자의 본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당신은 이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보호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며 나는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당신이 내면의 비판에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대화와 갈등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 내용을 되짚어보며 그들이 당신에게 했던 모진 말 속에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솔직한 자기 성찰에는 분명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빛은 당신이 온유함과 목적을 가지고 성장해야 할 부분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그들 자신의 실망과 질투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들의 비판을 진단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멈추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늦춘 것만으로도 이미 필요 이상으로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던져진 의견보다 강합니다. 당신이 말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고 나는 당신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최종적인 말은 바로 나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 대해 하는 말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잠재력에 대한 나의 평가는 결코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의 삶에 부여한 목적은 당신의 속도에 인내심을 잃었다고 해서 결코 철회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말한 그대로의 당신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비판자들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권위를 지닙니다.
이제 당신이 좌절감에 묻어버리려 했던 그 특별한 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신은 그 꿈을 너무나 소중히 간직해 왔기에 드러내는 순간 더 깨지기 쉬워질까 두려워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당신 스스로도 놀랄 만큼 간절히 기도했던 꿈입니다. 안락함과 편리함,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을 위해 왜 그토록 많은 것을 희생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정까지도 기꺼이 포기하면서까지 그 꿈을 향해 헌신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꿈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림자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모든 의미 있는 생명체가 눈에 띄기 전에 성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씨앗은 주변 흙에 자신의 성장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천천히, 끈질기게, 완전히 보이지 않게 위로 솟아오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고 없이 흙만 있던 자리에 푸른 새싹이 돋아납니다. 사람들은 그 싹의 출현을 보고 갑작스럽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씨앗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싹의 출현은 묻힌 순간부터 시작된 길고 조용한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꿈도 지금 솟아오르는 단계에 있습니다. 묻히는 것은 장례식이 아닙니다.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의 차이는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 꿈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 알고 있습니다. 주변 상황은 당신이 꿈을 포기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주변 사람들은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현실이라는 단어를 마치 현실과 믿음이 같은 사전에 있는 것처럼 사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기준을 낮추라고, 현재 현실의 한계를 받아들이라고, 통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포기할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동의해서가 아니라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당신의 남은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버텼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에서 구명보트에 매달린 사람처럼 그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붙잡는 것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놓으면 가라앉는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간관계의 희생을 이겨내고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희망을 거는 데서 오는 감정적 피로를 이겨내며 버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그 꿈을 붙잡는 이유는 피로감이나 좌절감보다 더 깊은 곳에서 그 꿈이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어렸을 때부터 제 말이 당신의 삶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당신이 미루는 것을 겁으로 이해하는 것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늦어지는 것과 간청이 거절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너무나 달라서 잠과 죽음을 혼동하는 것은 마치 잠과 죽음을 혼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자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은 사람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쪽은 깨어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은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꿈속에서 보이는 고요함은 죽음의 고요함이 아니라 싹이 트는 과정의 고요함입니다. 무언가가 형체를 갖추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쌓아 올려지고 복잡해지고 기다림의 자궁밖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발달 과정을 감독하며 때가 오기 전에 모든 구성 요소가 제대로 형성되도록 합니다. 저는 진심 어린 기도에 불완전한 응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간청하는 사람이 시간에 대해 조급해야 한다고 해서 너무 일찍 무언가를 준 적도 없습니다. 제 타이밍은 조급함이 볼 수 없는 요소들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받는 사람의 준비 상태, 주변 환경의 상태, 뒷받침하는 상황의 조화, 그리고 주어지는 것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삶에 주어진 선물은 축복을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받는 사람을 압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당신을 압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타이밍은 당신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제가 당신이 요청하는 바로 그 순간이 선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는 선물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준다면
그 결과는 당신이 상상하는 축복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선물로 위장한 짐, 아름다운 포장지에 쌓인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받으면 기쁨이 아니라 파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기 전에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한때 기뻐했던 것이 결국 그들을 짓누르는 원인이 됩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런 일을 겪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다림은 보호입니다. 지연은 성장입니다. 침묵은 전략입니다. 당신의 기도와 응답 사이의 매 순간은 당신이 볼 수 없는 변수들을 고려하여 정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은 내게 결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맡은 일에 쏟는 노력, 반복적이고 보람없어 보이는 일에 쏟는 성실함, 최선을 다해도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에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을 나는 보고 있으며 모두 소중합니다. 나는 당신의 손으로 하는 일을 번성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막연한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뜻입니다. 그 번영은 당신이 예상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나의 공급은 종종 받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데 이는 내가 당신이 아직 깨닫지 못한 필요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형태로 올 것이며 역사를 통틀어 볼 때 그것은 사람들이 처음 상상했던 형태보다 항상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당신의 삶 전체를 보고 있으며 아직 시작하지 않은 장들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 맞춰 필요한 것을 공급해 드립니다. 당신의 빚은 청산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분명하게 하는 이유는 분명한 진실은 솔직하게 말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당신의 일상생활은 숨 쉴 틈조차 없을 정도로 좁아졌고 마음은 여전히 베풀고 싶어 하지만 관대함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압박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의 어려움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해결책은 단순히 돈 이상의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필요한 것이 흘러들어오는 방식을 재구성하고 막힌 흐름을 바로잡고 닫혔던 길을 열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축복의 원천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원천 중 일부는 바로 지금 당신이 제게 변화를 요청하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는 일은 사실 제가 무언가를 심고 있는 땅입니다. 현재의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발하게 되는 기술들, 바로 그 기술들이 당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제약을 이용하여 풍족한 환경에서는 결코 생겨나지 않을 능력을 키우는 것이죠. 예산과의 씨름은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었고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 느끼는 좌절감은 창의력을 길러주었습니다. 부족한 자원으로 더 많은 것을 해내야 하는 상황은 늘 풍족한 사람들에게는 배울 필요가 없는 효율성을 길러주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안락한 보상이 아니라 제약이라는 용광로에서 단련된 전략적인 이점입니다. 그리고 제약이 사라지더라도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에도 이러한 기술들은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영구적인 일부가 되어 풍요롭든 부족하든 미래의 모든 계절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의 마음처럼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걱정,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정서적, 영적인 보살핌까지 제공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그들의 행복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걱정을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의 건강, 그들의 삶의 방향, 때로는 당신 자신의 걱정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되는 그들의 선택까지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 관심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에서도 똑같은 정밀함과 헌신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 삶의 몇몇 지연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타이밍과 관련이 있습니다. 축복은 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타이밍을 조율하여 돌파구가 마련될 때 그것이 당신 개인뿐 아니라
당신의 삶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마주치는 모든 벽, 열리지 않는 모든 문,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모든 길, 이 모든 것은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해칠 수 있는 목적지로부터 당신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에는 그런 목적지가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닫힌 문이 항상 안 돼라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여기서는 안 돼라는 뜻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야 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로 옆 복도에 더 좋은 것이 있어 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계속 두드린다면 결코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닫힌 문들을 믿으세요. 그 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을 보호해 왔습니다. 그 문 앞에 섰을 때 느끼는 좌절감은 단지 일시적인 것이며 마침내 문이 열리고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당신의 영혼을 고려하지 않고 당신의 자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툽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겉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당신 안에서 키워주고 있는 바로 그 자질들을 훼손할 수 있는 요소들을 품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반드시 닫혀야만 합니다. 그 문들이 이끄는 복도는 당신 마음속의 꿈이 존재할 수 없는 방향으로 당신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치 좋은 부모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날카로운 물건을 치우듯 이 문들을 닫습니다. 단순히 빼앗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반짝이지만 위험한 물건을 만질 수 없어 아이가 좌절한다고 해서 그것을 치운 사람의 지혜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 좋은 때입니다. 당신이 제 활동의 증거를 보지 못할 때에도 저는 항상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각들을 움직이고 타이밍을 맞추고 상황을 바꾸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길을 열고 약점을 메우고 결과를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놀랄 것입니다. 당신이 때때로 경험하는 침묵은 무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복잡한 단계입니다. 외과 의사가 수술의 가장 섬세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적인 집중은 절대적인 침묵을 요구하며 제가 지금 당신의 삶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는 설명이 수반될 수 없는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침묵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방을 나간 사람의 침묵이 아닙니다. 무관심이나 건망증 혹은 더 중요한 일에 정신이 팔린 침묵도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하고 섬세한 일을 최고의 정성과 집중력으로 수행하는 존재의 침묵입니다. 인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인내를 잘못된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인내란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감정적 무감각에 더 가깝습니다. 진정한 인내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놓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온전히 느끼면서도 멈추면 당장이라도 안도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매력적이지 않다면, 그것이 현실적이고 현재적인 선택이 아니라면 계속 나아가는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당신이 해온 일입니다. 비록 엉망진창이고 불완전한 방식으로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며 바라던 것보다 더 확신이 없었지만 말입니다. 절뚝거리는 날도 있고 기어가는 날도 있고 때로는 손과 무릎으로 기어가는 날도 있습니다. 서 있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지만 멈추는 것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당신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저는 그 기록들을 꼼꼼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접근할 수 없고 좌절이 바꿀 수도 없는 기록들입니다. 멈출 이유가 충분했지만 번번이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한 한 사람의 진실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기록들입니다. 포기는 당신의 이야기에 결코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한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당신이 느끼는 죄책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런 순간들을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 언젠가 조사되고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영구적인 기록상의 흔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신감이 무너질 때 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당신이 좌절감에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쏟아낼 때 저는 그 말을 원망의 노트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 감정 폭발은 배신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시즌에 얼마나 많은 감정적 폭발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 내면의 압력을 해소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계했습니다. 당신은 특정한 실패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배움의 교훈이 아니라 영원한 결핍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에 도달하지 못했던 순간들, 의도와 행동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커서 마치 밟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던 순간들입니다. 당신은 어느 정도는 그 실패들을 인정했지만 완전히 놓아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마음 한구석에는 같은 약점에 대해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나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드리겠습니다. 나의 은혜는 고갈되는 저수지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가져간다고 해서 비워지는 그릇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닥도 없고 무한한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강과 같으며 고갈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당신이 익숙한 싸움, 예전의 약점들을 조금씩 다른 형태로 가지고 끊임없이 내게 돌아오는 것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넘어졌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수치심이 숨으라고 할 때 외면하는 대신 내게 돌아오는 본능은 어떤 교실에서도 가르칠 수 없는 지혜입니다. 넘어지고 부서진 조각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방법을 아시는 분께 가져가는 실천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벌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하는 말입니다. 이미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짐에 더 이상 자책하지 마세요. 상황의 무게만으로도 충분히 무겁습니다. 완벽한 태도로 마주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까지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여정에서 완벽함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 주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불평이나 눈물, 질문,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는 의심의 순간들 없이는 아니더라도 그저 나타나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때로는 불규칙적으로, 때로는 마지못해 무거운 발걸음과 축 늘어진 눈꺼풀,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의지마저 바닥난 듯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타났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의 어떤 척도로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천사들이 기록했고 천국이 기록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특히 내키지 않고 지치고 거의 버틸 수 없을 때조차도 존재하는 그 순간이 야말로 당신의 남은 삶을 형성할 회복력의 원료이기 때문입니다. 제 용서는 당신이 가장 취약하다고 느끼는 곳까지 감싸줍니다. 나약한 순간에 저지른 죄들, 외로움, 분노, 절망이 당신이 냉철할 때 지키는 가치관을 압도할 때 내린 선택들, 누군가 알게 된다면 부끄러워할 생각들까지, 이 모든 것이 어떤 잘못을 용서할지 가리지 않는 은혜의 영역에 속합니다. 모든 것을 제게 가져오세요. 전부 다요. 당신을 가장 부끄럽게 하는 부분을 빼고 다듬은 버전도, 감히 마주할 수 없는 세부 사항들을 무시한 요약본도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완전하고 날 것 그대로의 가감없는 진실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당신이 용기를 내어 말하기도 전에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있던 사랑이 그 진실을 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제 용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시 넘어지더라도 그것은 당신이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부서진 세상의 압박 속에서 가장 강한 사람조차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런 일을 수없이 겪었다는 훈계로 당신을 다시 맞이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돌아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겁니다. 절대 다치지 않는 팔로, 절대 잠기지 않는 문으로, 약속이나 개선된 행동에 대한 이력서도 필요 없는 따뜻한 환영으로 말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곳에서 넘어지고 난 후 남은 모든 것을 가지고 오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언제나 충분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시기에는 제가 당신이 알아주길 바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이해한다고 해서 이 시기가 덜 힘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연한 고통이 아닌 의도적인 성장의 과정으로 이야기를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인내심이 바닥날 만큼 긴 기다림도 아니고 모든 결정이 도박처럼 느껴지는 혼란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이전보다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거절도 아닙니다. 내가 침묵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신성함보다는 버림받은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모든 요소는 당신이 아직 상조차 할 수 없는 결과를 고려한 설계에 따라 계산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삶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전체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최종 설계도를 손에 쥐고 있고 당신은 소음과 먼지, 노출된 전선으로 둘러싸인 공사 현장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이 기초 공사 기간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좌절과 피로, 그리고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했던 이 시기를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갑자기 맞아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제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알겠어. 왜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야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왜 그 과정을 건너뛸 수 없었는지, 왜 그렇게 피하고 싶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이해는 언젠가 찾아올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해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 오는 것이지 공사 중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미완성된 골조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에게 건물의 가치를 알아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건축가를 믿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현재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는 무언가가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해탈을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해탈은 다가올 일의 일부이지만 제가 준비한 모든 것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해탈 너머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 너머에는 확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 너머에는 당신의 이름을 딴 영향력, 파급력, 퍼져나가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은 다가올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자질을 단련시켜주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갈고 닦은 인내가 없다면 축복은 당신을 충동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단련된 겸손이 없다면 성공은 당신을 오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개인적인 고통을 통해 쌓은 자비심이 없다면 당신이 얻은 지위는 당신을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궁핍의 시기를 통해 단련된 저에 대한 의존이 없다면 풍요는 당신을 안일하게 만들고 점차 모든 선의 근원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모든 자질에는 다음 장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필요한 도구 없이 다음 장으로 들어가도록 내버려 둘 만큼 훌륭한 건축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여정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삶에서 보이는 편안함이 진짜일 수도 있고 표면 아래 숨겨진 묵묵한 노력을 감추기 위한 연출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들의 청사진은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삶에 똑같은 구조물을 세우지 않습니다. 당신의 토대가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 제가 그 위에 세우려는 것의 높이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삶에 매우 깊은 토대가 필요한 무언가를 세우려고 합니다. 삶의 폭풍이 몰아칠 때 다른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될 무언가, 주변의 약한 구조물들이 견딜 수 있도록 보강되지 않아 무너져 내릴 때에도 굳건히 서 있을 무언가, 지금은 당신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상황들이 당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수십 년 후에도 여전히 제 기능을 다할 무언가 말입니다. 이것을 칭찬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과정의 강도는 계획의 규모를 반영합니다. 작은 계획에는 작은 토대만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 안에 세우려는 것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낙심은 이것이 전부라고, 이 힘든 시기가 마지막 장이라고,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낙심은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이야기의 중간 부분을 마치 결말인 것처럼 보여줍니다.
2막을 보여주면서 3막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대본을 쓴 사람입니다. 저는 모든 장면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오류를 범하지 않는 분의 권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소 전의 긴장입니다. 이것은 폭발 전의 억눌림입니다. 이것은 작곡되고 연습된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기만을 기다리는 음악 앞의 고요입니다. 그리고 그 음악이 시작될 때 그 전의 모든 침묵은 값진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심어주고 있는 인내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 바뀌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인내는 능동적이고 강하며 목적이 있는 인내입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고 흙을 꾸준히 가꾸는 농부의 인내와 같습니다. 씨앗이 더 빨리 자라게 하려고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성장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항상 유용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양분을 놓고 경쟁하는 잡초를 뽑고 작물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보수하고 아직 땅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곧 나올 수확물을 위해 창고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능동적인 인내입니다. 현재에 충실하면서도 미래를 믿는 인내입니다. 미루는 것을 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것과 기다리는 것을 동시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수동적인 기다림은 운명이라면 내가 없어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능동적인 인내는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고 내가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부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유형의 인내를 가지세요. 기다리는 동안 일하세요. 믿음을 갖고 준비하세요. 다가올 축복을 위해 지금 이 순간 역량을 키우세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필요들을 정확히 충족시켜 줄 것입니다. 재정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무의미합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을 혼자 조용히 안고 조용한 순간의 증상과 가능성을 찾아보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관계의 부재로 인해 외로움이 특별하고 조용한 공허함으로 채워집니다. 이러한 모든 필요는 제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며 제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는 범위 밖에 있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당신의 삶에서 하는 일은 전체적입니다. 한 부분만 해결하고 다른 부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방, 모든 옷장, 당신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숨겨두었던 상처들을 숨겨두었던 모든 잊혀진 구석까지 샅샅이 살펴봅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고 있으며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낙심에 대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저항하는 것은 그것을 쟁취할 만한 상대로 격상시킬 뿐인데 그것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대신 마치 태양 곁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은 실제하고 존재하며 잠시 동안 당신의 피부에 닿는 온기를 줄여주지만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뿌리가 없고 하늘을 소유하지도 않습니다. 태양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일시적인 그늘 뒤에서도 온 힘을 다해 밝게 빛납니다. 그리고 구름은 영원하지도 않고 영원히 지속될 만큼 두껍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낙심은 구름이고 나의 약속은 태양입니다. 하나는 대기의 일시적인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빛의 근원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어둠보다 먼저 존재했고 모든 어둠이 사라진 후에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항상 지니고 다닐 수 있는 무언가를 남겨주고 싶습니다. 마치 주머니 속 돌멩이처럼 단단하고 매끄러우며 피로가 다시 찾아와 이야기를 다시 쓰려 할 때마다 붙잡을 수 있는 무언가 말입니다. 나는 시작한 모든 것을 끝냅니다. 대부분의 일이 아니라 예상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프로젝트나 장애물이 거의 없는 계획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시작하는 모든 일은 의도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은 실현될 때까지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제가 하는 모든 약속은 도중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결국 이루어집니다. 시간은 상상과 다를 수 있고 길에는 예상치 못한 굴곡이 있을 수 있으며 과정에는 당신의 관점을 거스르는 듯한 계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료 속도는 절대적이며 언제나 그럴 것입니다.
당신의 상황이라고 해서 그 완벽한 기록이 깨지는 예외는 없습니다. 당신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닻을 내린 것입니다. 이 두 상태의 차이는 너무나 커서 이 둘을 혼동하면 당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갇혀 있다는 것은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곳에 비자발적으로 갇혀 있는 것입니다. 탑을 내린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선택한 위치에 의도적으로 자리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실패로 보지만 저는 그 고요함에서 안정을 봅니다. 탓은 벌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너무 깊은 곳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먼 곳으로, 상처가 아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곳으로 휩쓸려가는 해류로부터 지켜줍니다. 특히 폭풍우가 몰아칠 때